작은 서점. 다 있음은 무감함과 균형을 이룬다. 나에게로 다 있음은 인정하는 행위, 책임지는 행위, 실천하는 행위로 나가는 시작이다. 이때 일시적이든 지속적이든 모든 타인과 가까워지는 길이 열린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영정입니다. 오늘은 K 템페스트의 산문집 연결된의 문장으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시인이자 래퍼로 무대에 서는 저자는 예술가적 시선을 통해서 타인 그리고 사회와의 연결을 모색해 가는데요. 편집자의 방 스페셜, 오늘은 책을 통해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 40만 독자가 기다려온 혼모노 성혜나 작가의 첫 기담집 인비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겨레 출판에서 나온 책인데요. 기묘하고 서늘한 이야기가 궁금한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죠.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플레이어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편집자들의 전성시대를 맞이합니다. 편집자의 방 스페셜. 네, 오늘은 특별한 두 분을 모셔봤는데요. 자, 가망서사의 박우진 대표, 낮은산 강설의 편집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작은 서점 이제 처음 찾아와 주신 두 분인데요. 우리 청취자들의 애칭이 다독이거든요. 우리 다독이들에게 인사 좀 해주시죠. 먼저 박우진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1인 출판사 가망서사를 하고 있는 박우진입니다. 작은 서점은 저희 책 여러 번 소개해 주셔서 네. 제가 즐겨 듣고 되게 내적 친밀감을 갖고 있던 프로그램인데 네. 이렇게 직접 나와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네. 영광이고 기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설의 편집장님 어떤 분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전 늘 그 청취자로 작은 서점을 만나오다가 네. 이제 편집자로 처음 인사드리게 됐고요. 낮은산 출판사에서 18년째 와. 책을 만들고 있는 네. 강설애입니다. 네. 두 분 다 딱 들어오시는데 이 아우라가 남달라 보였습니다. 다 정말 이 잔뼈가 굵은, 네. 뿌리가 이제 엄청 깊게 내려진 그런 두 분의 어떤 그 인생이 이렇게 뒤에 후광처럼 확 있더라고요. 자, 그럼 먼저 우리 가망서사 얘기를 조금 해보면요. 가망서사, 참 출판사 이름이 독특하다는 생각이 항상 했는데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건가요? 네, 말 그대로 가망 있는 이야기라는 뜻이고요. 네. 가망은 그 절망과 희망 사이에 있는 가능한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막 되게 멀고 추상적인 희망이 아니라 우리 손에 이렇게 잡히는 네. 그런 정도의 희망을 생각하면서 지은 이름이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아무리 절망을 한 상태여도 아침에 이불 밖으로 나올 힘이 있으면 그날 하루가 어떻게든 사라지잖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 이불 밖으로 나올 네. 수 있게 할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반려 고양이가 그런 존재인데요. 제가 아무리 힘든 그 아침을 보내고 있어도 이제 고양이가 와가지고 이제 밥을 내놔라 이렇게 하면서 등을 콱 찍으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밥도 주고 화장실도 치우고 뭐 집안 이렇게 돌보는 일들을 좀 하다 보면 네. 어떻게든 또 이제 시간이 가고 하루가 또 사라지잖아요. 네. 그런 정도의 그 이불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힘 가능한 희망이라고 좀 생각하면서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지은 이름입니다. 아, 그 어떤 이름의 그 결이 좀 맞는 책들을 항상 저희가 접했던 것 같네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가망서사에서 나온 책들 보면 이제 저희 방송에서는 김경영 그 알라딘의 MD님과 뭐 김진영 편집자님이 소개해 주셨던 보이저, 이름보다 오래된 이런 책들. 그래서 아니 이런 책은 어디서 나와요? 보면 가망서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느낌에 대중과 타협하지 않는 뭐 내용도 그렇고 장르도 그렇고 어떤 판형, 만듦새도 그렇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혹시 박우준 대표님은 우리 회사, 우리 출판사에는 이게 대표작입니다 하는 게 있으세요? 제가 뭐 엄청 많은 책을 낸 건 아닌데 또 하나하나 나름의 그 시간과 사연이 담겨 있기 때문에 대표작을 꼽기가 너무 어렵고 맞죠. 어느 자식이 제일 예뻐요? 맞아요. 이런 질문 같은데. 그래서 언제 질문을 받느냐에 따라 대답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굳이 꼽는다면 지금 작업하고 있는 책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게 지금의 저의 지향하고도 조금 많이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작업 중인 책이 뭔데요? 네네. 보이저의 그 노나 페르난데스라고 하는 그 작가의 그 대표작인 그 소설을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미지의 차원이라는 작품이고 지금 8월 정도에 출간하려고 작업 중인데요. 아마 보이저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작가가 칠레의 그 피노체트 독재 정권 하에서 성장해서 성인이 된 세대예요. 그래서 자기 어린 시절에 왜 이렇게 세상에 무시무시하고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졌는가를 반추하면서 작업을 하는 작가고요. 이번 작품의 그 미지의 차원도 그 당시에 그 정권의 범죄에 가담을 했던 군인이 양심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칠레의 그 독재와 그 이후 민주화 과정이 한국과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절을 이제 건너온 사람들의 그 어떤 상처라든지 그 좀 발휘했던 용기 이런 것들도 한국 사람들이랑 굉장히 닮아 있어서 저도 읽으면서 너무 남일 같지 않고 그렇다 이렇게 놀라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 작품과 노나 페르난데스라고 하는 작가를 한국 독자들에게 잘 알리고 싶다 이런 욕망에 들끓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저희 미래 대표작으로 한번 꼽아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보이저는 저희가 소개하면서 그 정말 손꼽힐 정도로 너무 좋은 책이 다 있는데 그 같은 작가의 책을 또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강설의 편집자님이 지금 계시는 낮은 산이라는 그 출판사 이름도 뭔가 이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낮은 산이라. 네, 어떤 의미죠? 네. 그 말 그대로 그냥 높은 산이 아니고 낮은 산으로 좀 누구나 어렵지 않게 이렇게 오를 수 있는 나직한 산 같은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로 이름을 지었는지 저희 대표님한테 물어본 적은 없어서 근데 이제 한 출판사의 어떤 이름의 의미라는 거는 이 출간 목록에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낮은 산은 2001년에 이제 아동 청소년 문학책을 시작으로 해서 권정생, 김중미, 유은실 등 한국을 이제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들을 출간했고요. 지금은 이제 독자 분야를 확장해서 성인 문학, 이제 시와 소설을 제외한 모든 장르와 분야의 책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작은 서점에서 이 낮은 산에서 나온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그 오춘실의 사계절이라는 작년에 나왔던 에세이를 그 노란색 수영복 입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모습 담긴 그 책이 낮은 산 거고요. 이제 사랑받았던 책이고요. 그 이현실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셨죠. 되게 반갑고 감사했고요. 한 몇 주 전에 이제 낸 책이 있는데 그 전주에 이제
거의 국내에서는 가장 오래된 그 비혼 여성 공동체 비비라는 이제 그곳에 이제 첫 기록으로 이제 그 비비의 원년 멤버인 이제 봄봄 작가님이 쓰신 우리는 혼자 늙지 않는다. 이 책이 이제 최근에 나왔고요. 그래서 이 책은 사실 비혼 여성들한테는 그 비비라는 공동체 자체가 뭐랄까 그 어떤 그러니까 혼자의 시간과 공간은 유지하면서 네. 함께의 삶을 함께 늙어갈 수 있는 어떤 그 커뮤니티로서 낙원 같은 어떤 하나의 낙원이라고 이제 회자가 됐던 공동체의 이제 첫 기록이어서 좀 의미를 갖고 있고 네. 그리고 그 2022년에 이제 출간됐던 장희로 기자님의 시사인의 장희로 기자님의 슬픔의 방문이라는 이 책도 또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 세 책이 다 작가의 첫 책이라는 네, 이제 네. 공통점이 좀 있고요. 어떤 숨어있는 고수들을 발굴해서 이렇게 첫 책, 그러니까 그냥 글 쓰는 사람이었던 분들을 어떤 저자로 만드는데 네. 좀 보람을 많이 느끼는 편인 것 같아요. 원석 같은 분을 이렇게 발굴하는데 네. 재능이 있으신 재능은 모르겠는데 품이 편집장님이시네요. 많이 들긴 하는데 그 작업이 네. 저한테도 큰 배움이고 보람이기도 하고 네. 또 작가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일이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분과 함께 편집자의 방 스페셜로 이제 꾸며볼 텐데, 오늘 어떤 주제로 책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건가요? 자기 자신을 찾아간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책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저희 경우는 이 주제를 이번 기회에 막 특별히 생각했다라기보다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 좀 삶의 화두 같은 네.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혼자서 출판사를 하면서 저 자신뿐만 아니라 출판사의 정체성을 또 스스로 만들고 유지해 나가야 되는 일이 있어서 네. 더 그런 것 같은데요. 그 아나운서님은 언제 내가 나 자신으로 존재한다 이런 느낌을 받으세요? 갑자기 쑥 들어오는 질문.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한 번도 생각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는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는 막 요리사가 되겠어라든지 작가가 되겠어 이런 식으로 좀 사회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정체성에 내가 도달하면 네. 그때 내가 좀 뚜렷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막연히 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내가 가진 이제 어떤 기질이 있잖아요. 내가 가진 되게 소중한 나의 기질이 네. 잘 발휘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때 내가 나 같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적으로 어떤 아니요, 그게 충족이 꼭, 됐을 네, 때 꼭 일이 아니어도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되게 다정한 사람이라고 쳐봐요. 제가 다정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이 다정함을 발휘해서 이제 누군가를 돕거나 돌볼 수 있을 때 네. 내가 너 너무 나 같아라고 느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좀 상시적으로 되게 기쁘게 누군가를 돕거나 돌볼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읽는 걸 좋아하고요. 네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도 그런 책입니다. 어떤 책이에요? 어떤 책 골라오셨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K 템페스트가 지은 연결된이라는 책입니다. 네. 그 저자 이름이 좀 특이하네요. K 템페스트. 네네. 네. 필명일까요? 네. 아니요, 본인의 본 이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이분은 이제 시인인데요. 시인이에요. 네. 네. 시를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를 이제 읊는 퍼포먼스를 하는 예술가예요. 낭독가세요? 그러니까 낭독을 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예술가이고요. 이런 장르를 스포큰 월드라고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책은 템페스트가 자신의 예술 그리고 정체성의 중심인 창작성을 네. 성찰하는 데에서 시작을 해서 그 창작성이 어떻게 타인 그리고 세계와의 연결의 매개가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에세이입니다. 영국 사람이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저자도 사실 좀 처음 듣는 사람이고 하는 일도 좀 익숙치 않잖아요. 네네네. 그럼에도 이 책이 우리 독자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저도 사실 이 저자를 알아서 이 책을 보게 된 것이 아니고요. 네. 이 책을 우연히 읽다가 좋아서 저자가 누구지? 이렇게 찾아보게 된 경우예요. 그러니까 저자가 누구고 어떤 작업을 해왔는지 그런 사전 정보가 전혀 없어도 네. 읽으시는데 무리가 없고요. 그거는 이제 저자가 창작성을 자신의 예술을 이루는 기술이나 도구의 차원으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내가 시를 쓰기 위해서 단어를 어떻게 고르는지, 어떻게 문장을 조합하는지, 어떤 요소로 퍼포먼스를 구성하는지 이런 것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저자가 말하는 창작성은 예술을 하는 인간의 좀 근원적인 측면, 그러니까 경이로움을 느끼는 능력, 네. 그리고 그 순간에 응하려는 욕구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제 말로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아기나 어린 고양이들에게 좀 두드러지게 발견되는 특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기보다는 고양이가 더 익숙하기 때문에 고양이 예를 들어보면 고양이가 이제 어릴 때 캣초딩 시절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잘 놀거든요. 막 끝만 흔들어줘도 막 이렇게 막 뛰고 뭐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아닌데 막 그거 막 잡으러 다니고 막 굴리고 그래서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 고양이가 뭘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그 대상을 되게 살아서 움직이는 어떤 것으로 상상을 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연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방식이랑은 조금 다를지언정 어쨌든 고양이도 창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 아기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온갖 것들 흥미로워하고 막 경이로워하고 네. 이렇게 하면서 되게 그 팔딱팔딱한 생명력을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살아있는 순간, 그렇게 살아있음을 실감하는 순간에 우리가 발휘하는 기질, 특성을 창작성이라고 저자는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창작성을 매개로 하는 연결이란 무엇인가? 이것도 조금 풀어서 설명을 연결. 해드려보면 그러네. 지금 책 제목이 사실 연결된이잖아요. 네네네네. 그거에 대한 좀 분석을 좀 해보자면 저자가 이제 무대에서든 거리에서든 시를 읊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모여들어서 사람들이 귀를 이렇게 기울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 사이에 어떤 공통의 감정이 발생할 거라고 이제 상상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연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축적이 되면 우리는 타인을 좀 더 아름답게 볼 수 있고 네.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사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한테 너무 뭉클한 그 시적 순간을 공유할 수 있는 생명체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책의 표현을 좀 인용을 해보면 연결이란 지금 이곳에 내려앉아 함께인 사람들과 더불어 나아가는 것이고요. 즉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해드렸던 것들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예술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좀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읽어도 무방하고요. 더구나 이 책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쓰여졌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좀 떠받치는 그 사회적 연결에 대한 고민이 좀 깊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가장 많이 이렇게 다시 한번 짚어본 개념이 사람과의 관계, 연결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그 연결의 의미를 같이 좀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는 그런 책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강설의 편집자님도 이 책 읽어보셨어요? 네. 저도 이 우진 대표님 아니었으면 절대 닿지 않았을 연결될 일이 없었을 책인데 저자가 문장을 되게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밑줄 글 부분이 많은 책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되게 밀도가 높고 분량이 별로 많지는 않은데 뭐 이렇게 읽기 어렵거나 뭐 진도가 안 나가는 책은 아니지만 문장 하나하나 좀 곱씹을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 연결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사실은 좀 뭐라고 할까 달아버린 느낌이 조금 있는데 그걸 좀 새롭게 환기해주는 책으로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저자가 이런 뭐 지금 사회적 연결 어떤 예술을 통해서 이제 그 연결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 고민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 네, 그
한 노숙인을 만난 일화를 들려드릴게요. 네. 그 주신 질문을 조금 바꿔보자면 이게 사회적 연결이 자기한테 어떻게 내재되어 있는지를 들여다보게 된 그런 일인데요. 그 아까 영국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국인인 저자가 이제 미국에 투어 공연을 하러 간 거예요. 네. 근데 미국 자체가 좀 노숙인이 많은 데다가 그 갔던 지역이 되게 온화한 기후의 지역이어서 노숙인이 진짜 많았던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익숙해서 이제 행인들이 노숙인을 투명인간처럼 취급하면서 이게 지나다니는 풍경을 보면서 저자가 이 행성을 살아가는 방식이 참 간사하고 기이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개의 분리된 세계가 각각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 어떤 마주침 없이 그냥 평행하게 공존하고 있는 네. 그런 풍경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풍경 안에서 자기가 공원에서 노트북으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 어떤 노숙인이 다가와서 말을 걸게 돼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그 노숙인이 한 6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그 자기가 17살 때 어머니로부터 받은 시집 한 권을 지금까지 내내 간직해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시집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사람답게 느껴지고 그 어머니나 유년 시절과 이어져 있다고 느껴진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그래서 저자가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이제 감명을 받는데요. 저 사람이 그 많은 삶의 곡절 안에서 그 책 한 권을 계속 지니고 왔다라는 사실 때문에 감명을 받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자 자신이 사실은 거리를 떠돌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자가요? 네네네. 그 어렸을 때 좀 이렇게 방황하고 삶의 의미를 못 찾으면서 세상에서 좀 금지된 일들도 이제 하고 그런 네네. 어떤 시절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참담함으로부터 좀 자신을 구해준 것이 음악과 문학이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시절로부터 창작성을 쫓아서 네. 자기 삶을 이제 구해온 여정인데요. 그때 그 저자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노숙인과 내가 사실은 같은 시절을 거쳐왔는데 한 사람은 투어 공연을 다닌 예술가가 네. 되고 한 사람은 노숙인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나 자신의 의지나 능력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된 걸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그 방황했던 시절에 그 친구들 중에서도 흑인이거나 좀 가난한 집안의 친구들은 이제 뭐 감옥에 가거나 병원으로 가거나 뭐 죽거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너무나 그 충분히 백인 중산층이었기 때문에 자기한텐 재기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뼈아프게 생각하면서 그 이후에 예술이나 창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자리에서 항상 이 노숙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을 할 때 이 세계가 얼마나 이제 불공평하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기억하자라는 뜻에서 그랬던 것도 있고요. 그 노숙인이 비록 세상에서는 이름이 없는 존재일지언정 자기한테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렇게 기리고 좀 출처를 밝히고 싶어서였다고 합니다. 저자에 대한 소개를 보니까 1985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고 백인이자 중산층이었던 자신과 달리 어린 시절 같이 방황했던 흑인 노동자 계급의 친구들은 감옥에 가거나 죽기도 했음을 잊지 않고 있다. 남녀의 이분법적 성별 구분을 벗고자 KT에서 K로 이름을 바꾸었고 그 뒤로 그를 받는 대명사는 she가 아닌 they로 쓰인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작가군요. 근데 좀 특이한 게 이게 원제는 언커넥션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우리말로 번역된 제목은 연결된 하고 옆에 쉼표가 또 있거든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네. 이게 원제랑 다르게 쉼표가 들어가 있는 것은 이제 번역가나 편집자가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냥 저게 이제 쉼표가 없을 때나 혹시 그 마침표가 찍혀 있는 것을 상상을 해보시면 되게 어감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우리 강설 편집자님께서도 이 책을 좀 이제 다 같이 다 읽으셨는데 어떤 대목에서 좀 이렇게 아까 밑줄을 많이 칠 수 있는 밀도가 높은 책이라고 하셨는데 좀 소개해 주시고 싶은 대목이 있으세요? 네, 사실
저희가 주제를 이제 먼저 정한 게 아니라 네. 어떤 책을 소개해 볼까 그래요?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다가 제가 이제 이따 소개드릴 책을 이제 먼저 얘기하고 이 책을 듣고 이 책을 읽어봐야겠다 하고서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묘하게 그 제가 선택한 책에 마치 되게 충실한 각주 같은 이런 책을 선택하셨지 서로 뭐 맞추거나 네네. 어떤 주제가 이러니까 뭐 어떻게 어떤 책들을 좀 이렇게 선별해보자 이런 그 준비가 없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연결 그리고 다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제가 평소에도 또 많이 쓰는 이제 단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연결 됐다는 감각을 우리가 진짜로 느낄 때는 어떤 그러니까 뭐 책을 읽든 뭐 영화를 보든 어떤 예술 작품이든 사람이든 다 있음을 느낄 때인 것 같고 그게 조금 더 감각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육체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여기서 이제 연결된만이 아니라 이제 본문에서 다 있음이라는 이제 단어를 썼던 것이 굉장히 신선하고 공감이 됐어요. 그 이제 우리의 오늘 주제 자기 자신을 찾아가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이제 봐야 될 텐데 박우진 편집자님은 이 책 어떤 독자들에게 좀 권하고 싶으세요? 저는 좀 경쟁에 지친 사람들에게 좀 권하고 싶은데요. 네. 저희가 항상 끊임없이 나를 누군가와 비교하고 타인을 좀 미워하고 그리고 세상의 욕망을 욕망하게 만드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경쟁이 상시화되고 그 경쟁 속에서 자기를 증명하도록 네. 몰아붙이는 그런 환경에 좀 피로를 느끼는 분들께 권하고 싶어요. 좀 고요하게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순간을 선사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세상의 유행과 풍문 이런 것들에 좀 휩쓸려서 좀 균형을 잃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읽으니까 되게 마음에 쏙쏙 와닿더라고요. 그래요? 그 마음에 쏙쏙 박혔던 문장들도 한번 좀 공유를 해볼까요? 좀 낭독을 해주시면 이런 책이구나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이 책이 누군가의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눈에 좀 닿는 구절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어보셨을 때 훨씬 더 와닿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골라봤는데요. 살아오면서 우리는 줄곧 물질적 소유와 사회적 지위와 타인의 인정에 큰 가치를 두도록 배워왔다. 미미하고 더딘 것, 작은 건냄과 건네어 받음, 있는 그대로의 다가섬에 가치를 두려 한다면 스스로 배워나간다. 무심하게 지나쳤던 것들에 눈길을 주는 데서부터 시작해 볼 수도 있으리라. 두 그루의 나무가 뿌리에서 만나는 곳, 지나던 길에 보았던 담장의 벽돌, 기찻길에 새겨진 꽃의 문양, 사물의 색감, 내 몸의 감각. 힘들고 휘청일 때 수년이 이곳에 스미기보다는 허상에 이끌릴 때, 부유하고 있을 때도 같은 시도를 한다. 권태를 직시하고 그로부터 간단히 벗어나려는 충동에 지지 않는다. 나 자신을 찾는 게 뭐 되게 힘든 어떤 철학적인 작업이 아니라 그냥 무심하게 지나쳤던 것들을 한 번 더 들여다보면서 시작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인 것 같네요. 네. 자, 이쯤에서 우리 책과 어울리는 노래를 한 곡 좀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우진 편집자님, 대표님이 골라오신 곡, 이 연결된과 또 이렇게 찰떡처럼 연결된 곡이 뭘까요? 저는 악뮤의 낙하라는 곡을 골라봤는데요. 그 오빠인 찬영님이 동생 수연님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네가 어떤 바닥에 있더라도 함께 가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만든 곡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가는 것은 사실 추락인데 그것을 뒤집어서 함께 낙하하는 일로 바꾸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게 연결되려고 하는 마음이 이 책과 이어지는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앙유와 또 아이유가 함께한 곡 낙하 들으셨습니다. 편집자의 방 스페셜 강설의 박우진 편집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요. 자기 자신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 오늘 귀 쫑긋 그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듣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자, 두 번째 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보죠. 자, 이번엔 강설의 편집자님이 가져오신 책이죠? 이게 네네. 제가 좋아하는 그래픽 노블 만화네요. 그래픽 노블을 네. 자주 아무래도 좀 편하니까. 네. 네. 글이 좀 적어서. 네, 그렇죠. 네. 이 책은 한국 책은 아니고요. 네. 프랑스 그래픽 노블이고, 이 나단이라고 불러줘라는 제목의, 여기서 이제 나단은 이 책 주인공 이름이에요. 네. 이 주인공은 이제 10대이고 FTM, 그러니까 female to male, 트랜스젠더 이제 네. 청소년이고요. 이제 여성의 몸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릴라로 불리던 이 여자아이가 다른 성별로 이제 자신을 정체화하고 네. 여러 장벽을 넘어서 남성인 나단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네. 그래서 나단이라고 불러줘라는 제목 자체가 이제 나를 좀 나 자신으로 대해줘 라는 뜻이기도 해서 저희 주제와 또 맞기도 하고. 네. 아까 전에 진짜 그 앞서 책이 우리 이제 강설의 편집자님이 할 얘기에 이제 각주가 되어주는 책이라고 했는데, 그런 뜻에서 하신 말씀이군요. 진짜 네. 나 자신을 찾아가는 한 청소년의 이야기. 네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트랜스젠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주제가 아직은 우리 출판 시장에서 좀 낯설고 또 장벽이 있는 영역일 네. 텐데, 책 내용이 우선 이제 만화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무겁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네. 누구나 쉽게 네, 네. 접할 수 있는 방식인 것 네.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제 트랜스젠더 당사자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제는 아주 낯설다라고는 할 수 없긴 한데, 어쨌든 청소년 트랜스젠더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좀 무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했는데, 이 나단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워낙 유쾌한 인물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배경으로 여름이 배경이고, 이제 수영장, 해변, 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해서 이제 시각적으로 좀 산뜻한 느낌이 있고요. 그러니까 물이 주는 어떤 부력, 부양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시원한 그런 느낌도 있고, 이 책은 이제 릴라라는 이제 여자아이가 12살이 된 순간 이 표지에 이제 나와 있는 그림처럼 자기 티셔츠를 이렇게 늘려서 속을 들여다보면서 나랑 장난해? 라고 내뱉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차 성징이 시작돼서 이 성별 불일치를 이제 또렷이 자각한 순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사춘기를 맞이해서 이제 자기 몸에 변화가 올 때 많이들 이제 좀 불편하거나 이게 되게 환영할 만한 어떤 그런 그 놀라움만이 아니라 되게 이물스러울 수 있는데, 이제 이 릴라라는 친구는 아예 그 몸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 네. 이제 많은 사람이 또 그 사춘기가 아니더라도 자기 몸에 이렇게 별로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어떠세요? 당연하지요. 네. 근데 이제 이 불만족과 불일치는 전혀 얘기죠. 다른 그렇죠. 문제이기 네, 때문에, 네. 저도 이제 그런 불일치를 겪어본 적이 없는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나단과 같은 어떤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겪는 어떤 정신적인 또는 신체적인 고통을 이제 완전히 네. 이해할 수는 없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들이 우리와 같이 지금 살고 있는 존재라는 네. 것,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런 넌 바이너리라 그러잖아요. 이런 네. 거에 대한 인식 교육 이런 것들이 우리는 조금 보수적으로 학교에서도 접하는 것 같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인식이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여행을 좀 많이 다니는 친구 얘기가 미국에는 화장실이 3개야. 네네. 네, 저는 아직 가보질 않아서 네. 그 얘기는 이제 한참 했었는데, 네. 그런 어떤 소수자에게도 좀 안전하게 편리하게 사회가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장치도 제공하고 이런 분위기가 미국, 유럽 이제 이런 서양 국가에서는 있잖아요. 우리는 좀 그렇지 못한 네. 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 책이 또 주는 메시지가 좀 클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한 아이가
이제 나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여기서는 이제 가족들이 막 이제 격려를 해주잖아요. 네네. 근데 이 부모 입장에서 자신의 딸이 아들이 되는 거고 남동생도 누나를 갑자기 이제 형이라고 불러야 되는 이게 굉장히 막 엄청난 혼란이 네네. 오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이 친구는 잘 극복해 나갈지 기대가 되는데. 이게 뭐 사실 겪어보지 못한 네. 저로서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당사자가 아닌 다음에야 이 지난한 과정을 다 뭐 이해할 수는 없는데 가족이 나단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되게 재미있어요. 특히 이제 부모님이 이제 특히 엄마가 이제 이 딸이 어렸을 때부터 좀 머리도 남자 아이처럼 되게 짧게 이제 유지하고 싶어 하고 네. 뭐 2차 성징 올라올 쯤에는 이제 막 너무 못 견뎌하고 이런 모습을 이제 보면서 마음의 준비를 이미 합니다.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요. 우리 공주님은 6개월 후쯤에 커밍아웃 하겠구나. 이것만 해도 사실 좀 난 부모인 건데 이제 네. 이 릴라가 남자가 되고 싶다는 건 상상도 못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자기 각각의 친구들한테 뭐 이제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우리 딸은 이제 뭐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고 이런 고민까지는 이제 터놓는데 네. 이제 어느 날 이제 릴라가 계속 더 점점 예민해지고 이제 성적이 막 떨어지고 이러면서 같이 좀 얘기 좀 해보자 하면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릴라한테 대화를 청하는데 이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격해지고 엄마가 거의 뭐 소리치듯이 넌 그래서 남자가 되고 싶은 거야? 라고 하는데 릴라가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남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남자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지금부터 나를 나단이라고 불러줘.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 장면을 남동생도 지켜봅니다. 이 장면에서 저도 릴라 또래 딸이 있거든요. 네, 네, 네. 부모한테 너무 감정이입이 되면서 딱 이 부모 같은 거예요. 아, 우리 딸이 뭐 여자가 좋아라고 하면 거기까지는 제가 이렇게 심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날 와서 엄마 난 남자야. 남자가 돼야겠어라고 할 때 내 심정이 어떨까. 이걸 뭐 준비를 한다고 그 동요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사실 릴라의 이 부모도 되게 남다른 사람이거나 막 엄청나게 막 뭐 포용력이 있거나 열려 있는 사람이 아니고 처음에는 굉장히 겁을 먹고 또 이 딸이 이제 아들이 된다고 했을 때 이제 딸을 잃는 것 같은 어떤 상실감도 느끼고 또 뭐 때로는 그냥 사춘기일 뿐이야 라면서 이제 애써서 이제 좀 무시해 보려고 또 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겪는데요. 네. 그런 적잖은 어떤 충격에도 이제 불구하고 결국은 딸이 신체적으로도 그리고 법적으로도 남성이 되는 그 전 과정 트랜지션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지원을 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엄마는 이제 막 말하다가 우리 딸 뭐 이러다가 아니지 우리 아들 뭐 이러고 아빠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뭐 축구를 하고 난 다음에 화장실에서 막 자기 혼잣말을 막 하는 거예요. 남동생이 있었으니까 이 릴라에게 난 아들만 둘이야. 아들 둘. 그게 그렇게 어려워? 하면서 막 중얼거리면서 변기에 막 토를 이제 하고 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제 자기 딸의 성별 재지정을 이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책에 또 등장하는 그 여러 이제 인물들 뭐 네. 나단 주변의 이제 사람들 가족뿐만 아니라 뭐 의사 개명 신청을 받는 공무원 뭐 선생님 친구들이 사실 되게 유머러스하고 포용력이 있어요.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니야 싶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이제 그 트랜스젠더들에 대한 지지 뭐 조금 더 넓게 보면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이들을 향한 어떤 응원으로 좀 여겨져서 오히려 되게 울컥하고 네 그리고 그런 점들 때문에 이 책이 이렇게 무겁게만은 읽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성별 재지정 이런 용어도 네. 오늘 좀 처음 익히게 네네. 되는 박우진 편집자님도 이거 나단이라고 불러줘 읽어보셨어요?
아, 네. 저도 네네네. 아마 강설의 편집장님이 아니었으면 모르고 지나갔을 네. 책인데요. 저희가 되게 공교롭게도 이제 맞춘 게 아닌데 둘 다 사실은 퀴어 서사를 네, 가지고 그러네요. 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언급해 주셨듯이 네. K 템페스트도 K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원래 KT였다가 그런 이 이분법적인 성별 구분을 벗고자 K라는 이름을 붙인 거여가지고 이 두 책이 되게 공명하면서 네. 그 퀴어들이 가지고 있는 뭐 몸과 정신의 불일치 그리고 좀 세상과 자신의 어긋남 이런 경계에서 이제 쓰여진 이야기여서 그러게요. 저도 뭉클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경제 용어로 이제 뭐 워낙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포머라 그러잖아요. Fear of missing out. 내가 뭔가 이 단체에 이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서 벗어날까 봐 그 갖는 두려움이 있다면 요즘은 조모라 그런다면서요. Joy of missing out. 나 그들과 달라 하면서. 근데 이게 뭐 이제 약간 지금은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의 조모. 요즘 주식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근데 지금 약간 그 단어가 떠올랐던 게 자기 자신을 찾아간다는 게 바로 포머에서 조모로 가는 그런 과정이랑 별 다르지 않은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이 나단이라는 이 주인공은 그래서 나 자신을 행복하게 잘 찾아가는 건가요? 어떻게 해피엔딩으로 끝날까요? 이 책이 저는 좋았던 게 이 마지막 장면 때문인데요. 네. 이 마지막 장면이 이제 되게 캄캄한 밤하늘의 장면으로 끝나는데 이제 그토록 원하던 이제 남성이 되고자 했던 그 자기 자신이라고 여겨지는 과정을 이제 거쳐서 뭐 수술도 하고 주민등록증도 이제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꾸고 이러면서 이제 나단이 되었는데 이제 그 해변에서 첫 장면에도 이제 해변이 나오는데 그 해변에서 이제 친구들과 이 남성이 된 것을 이제 축하하고 기념하는 어떤 시간을 갖는데요. 이제 밤이 되고 친구들은 이제 하나둘 떠나고 이제 그 모래밭에 이렇게 누워서 이 캄캄한 이 밤하늘의 이제 별들을 보면서 나단이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남자라는 건 뭐야? 별들도 성별이 있나? 요렇게 딱 끝나요. 해피엔딩 같으세요? 아, 그러게요. 결국 그 자신을 찾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지난한 과정이 계속 될 거라는 네. 암시네요. 어찌 보면. 이게 저는 딱 이제 되고 싶었던 남자가 됐어. 짠. 이제 해피엔딩 이렇게 끝났으면 조금 미심쩍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 책이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 밤하늘의 어떤 별처럼 이렇게 수많은 개인이 있는데 맞아요. 이걸 남자 아니면 여자 이렇게 둘로만 나눌 수 있나? 그리고 실제로 이 젠더 스펙트럼이 굉장히 촘촘하고 넓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속에 그러면 속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자리를 세상에서 찾을 수 있을까? 네. 뭐 이런 질문이기도 하고 또 이 그토록 원하는 자기 자신이 이제 뭐 되었으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는다는 이 여정 자체가 사실은 죽는 날까지 완성이 없고 계속된다는 어떤 그런 암시 같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그럼 이제 두 분이 생각하실 때 오늘 주제가 자기 자신을 찾아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어찌됐든 평생 내가 지금처럼 성적인 정체성도 있을 테고 뭐 인종 어떤 경제적인 문제 뭐든 하여튼간 어떤 주제로든 계속 그거에 대한 고민을 죽는 날까지 해야 된다는 건데 진짜 나는 무엇인가 하는 이 숙제 이 두 책이 던져주는 답이랄까요? 어떻게 좀 오늘 마무리를 해봐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책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나 자신이 그러니까 타인과의 이제 협업을 통해서 연결되는 것 이전에 나 자신이 이미 타인들이 깃들고 침범해 있는 상태라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찾는다는 것은 또렷한 선으로 나의 윤곽을 그리는 일이 아니라 그 여러 만남과 연관 속에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일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그
작은 서점에서도 한번 소개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일본 광고 카피도감 네. 이 책에서 이제 본 카피가 있는데 그 이와나미 서점의 광고고 이 책으로 이렇게 겹겹이 둘러싸서 그 나무 나이테를 이렇게 표현한 이미지 아래 네. 내 인생은 나 이외의 인생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문구가 맞아요. 쓰여 있는데요. 그 우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라는 게 무슨 딱 실체가 있고 따로 이렇게 오롯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 이외의 것들이 들러붙어서 근데 그게 뭐 꼭 되게 유쾌하고 좋은 것들만은 아니고 뭐 어떤 먼지일 수도 있고 좀 얼룩일 수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들러붙어서 만들어져 있고 그렇다고 또 그게 지금 고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얼마든지 계속 네. 뭐 늘리기도 하고 모양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까 나단이라고 불러줘의 어떤 주석이 네. 될 수 있는 책이 연결된 이었다. 둘 다 어떤 관계라든가 네. 서로의 이 어떤 반응, 호응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이제 자신을 찾아간다는 것에 자신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게 하고 또 찾아가는 그 여정도 각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것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네. 되지 않을까. 네. 그 강설의 편집자님 이 책이 프랑스 사실 책인데 네네. 우리나라에 출판된 또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다면서 이 얘기는 꼭 듣고 가야 될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제가 사실 이 책을 소개하고 싶었던 네, 가장 큰 이유이고 네. 그 네. 전국에 지금 한 200여 네, 부도 네. 200부도 안 남았다고 들었어요. 네. 예. 이게 보시면 그 연결된 또 마찬가지인데 네. 이 번역을 한 역자와 이제 책 출판사의 발행인이 이제 이나래님으로 같은 사람이고요. 이분이 이제 프랑스에 살고 계셨는데 예, 거기서 이제 그 도서전에 이제 참석을 했다가 이 책을 발견을 하고 한국에서 그 좀 소개를 하고 싶어서 네. 여러 출판사에 문을 두드렸는데 다 거절을 당했고. 그랬군요. 근데 이분이 출판계에서 일을 하셨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이 책을 내기 위해서 네. 출판사를 차리고 등록을 해서 이 책 하나만을 위해서 번역을 하고 네. 만들어서 이렇게 내서 큰 서점에 유통을 하지는 못했고 않았고 텀블벅으로 일단 소개를 하고 지금 작은 서점들에서 판매를 했고요. 네.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는 2019년에 나왔고 이제 한국에서는 2020년에 그 번역 출간돼서 지금 한 6년 정도 됐는데요. 네. 초판 이제 1000부를 찍고 이제 200여 부가 남았는데 네. 이 200여 부 남은 200여 부를 독자와 연결하고 네. 이 오로지 한 권을 위해 만들어진 이 상어 출판사도 그 마지막 여정으로 문을 닫으려고 한다고. 이 한 권을 위해서 존재한 출판사라니. 네. 와. 그래서 이 책을 네. 사실 뭐 인터넷 서점이나 큰 서점에서 사실 수가 없어서. 그럼 만약에 지금 오늘 얘기 듣고 네. 나 꼭 한번 접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 책 제목 나단이라고 불러줘 네. 라거나 아니면 이제 상어 출판사를 검색을 하시면 이 기부 에디션으로 이제 연결이 돼서 그래요? 예, 이 남은 책들은 이제 이 관련 단체들 뭐 띵동이나 네. 커뮤니티 이런 곳에 이제 기부를 하면서 이 책들을 소진하고 네. 출판사도 이제 소임을 다하는 이런 어머. 여정을 걷게 된다고요. 제가 아는 분은 아니에요. 네네. 근데 굉장히 네. 재밌는 네,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책을 이렇게 만들어 온 사람으로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실패할 줄 알면서도 네. 그리고 꽤 유쾌한 어떤 실패라고 어떤 할까요? 소명을 갖고 일을 시작했다고 봐야 될까요? 이분께서는? 소명이 있었으면 저는 시작 못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나 너무 좋은데 그냥 나도 좋으니까 좀 같이 네. 읽어보자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셨을 것 같고 그랬기 때문에 또 6년을 버티셨을 것 같고 좀 재밌는 얘기. 또 이게 기부가 되어서 네. 좀 힘을 보탤 수 있으니까 네. 좀 관심들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또 우리가 네. 끝낼 시간이 점점 다가와서 마지막으로 우리 강설 편집자님 어떤 곡 들어볼까요? 네.
책 읽으면서도 루시드 폴의 그 물이 되는 꿈 좀 오래된 네. 노래이긴 한데 이게 떠올라서 저도 다 읽고 나서 되게 오랜만에 이 노래를 좀 들어봤는데 이 노래 가사가 되게 좋거든요. 되게 네. 단순한데 뭐 물이 되는 꿈, 뭐 강이 되는 꿈, 바다가 되는 꿈 이런 이제 문장들이 이어지면서 약간 클라이맥스처럼 내가 되는 꿈이라는 이제 가사가 나오고요. 그게 이제 나단이라고 불러줘의 여정 그리고 네. 이 상어 출판사의 여정과 또 좀 닿아 있는 면이 있어서 이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루시드 폴의 물이 되는 꿈 끝곡으로 딱 지금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자, 편집자의 방 스페셜 오늘은 가망서사의 박우진 대표 그리고 낮은산 강설의 편집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다독이 분들 오늘 살펴본 두 권의 책 K 템페스트에 연결된 쉼표 그리고 카트린 카스트로의 나단이라고 불러줘를 통해서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은 서점도 오늘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